자, 갑니다. 페이지 98페이지. 자, 제일시대 환경 생각납니다. 처음 나온 것이 뭐냐면 화석. 화석 나오는데 화석이 뭐니? 화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예전에 과거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한 흔적, 그거 지금 화석입니다. 이때 보면은 우리 책본에 나오는데 이제 지일시대 나오죠. 지일시대 좀 더 크게 커져라. 책본에 나오는 단어적인 표현인데 먼저 지일시대. 자, 지일시대라면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구 탄생부터 지금까지라고 보는데, 과거에는 이제 그 화석이라고는 지구 탄생부터 인류, 그러니까 우리 인간 지구 탄생부터 지금 전에 그 기준으로 하면 지층, 지층이 생성된 시기부터 인류가 있기 전까지 그때 살았던 생물들의 유해한 흔적 그거 지금 화석이었는데 지금은 좀 더 넓게 해서 지일시대. 지구 탄생부터. 그래서 지구에서 암석이 만들어지는 시기보다는 그 전에 지구가 탄생된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았던 생물들이 유해한 흔적. 그것이 화석이라고 말해. 그래서 유해한 흔적이니까 뼈 같은 거, 대부분 또 발자국 또는 뭐 배설물 또는 뭐 알 다른 거 좀 더. 그 배설물 또한 그 살았던 흔적이다 보니까 좀 더 화석 좀 더 포함이야. 보면 매몰된 그 모습이 될까요? 과정인데 일단 뻔합니다. 먼저 땅에 묻혀요. 묻히고 이제 화석이 잘 되어서 이제 발견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뭘 중요한 거? 화석이 될 수 있는 그 암석은 뭐냐면 퇴적암. 우리가 암석 종류가 좀 세 가지야. 먼저 암석 종류는 화성암, 그렇죠? 화성암 그리고 퇴적암 그리고 변성암 세 가지인데 화성암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화성암 생성 과정이 어떻게 되게? 마그마가 식어서 된 것이 화성암이고 그리고 변성암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열과 압력, 그렇죠? 그래서 열과 압력을 받아서 가는 거, 즉 그것이 변성암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명체 통해서 나온 화성은 마그마 안 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또는 그 열과 압력 받으면 돼야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석이라고 하면 그냥 뭐 마그마 같은 것이 있으면 안 되고 주변에 또한 열과 압력 받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화석이 변해버려요. 변해버리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 퇴적암에서만 이것에 의해서만 화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화석을 발견하려고 하면은 그 지역을 볼 때 화성암 지대 또는 그 변성암 지대 가면 안 돼. 우리 보면은 그 퇴적암 지역에 가면 퇴적암 지대 가면 우리가 그나마 화석을 좀 찾을 수 있다는 거. 그렇죠? 되나? 그럴 때 화석이 되기 위한 조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석이라면 주로 뭐 공룡뼈니까 주로 이제 그 생명체에 단단한 것이 있어야 돼. 뼈처럼 단단한 것이 있어야지만 화석이 될 수 있다. 그 혹시 그 공룡 피부 화석 있을까 없을까? 있어봤자 거의 없어요, 그렇죠? 되게 보면 그 공룡 뼈가 거의 대부분이고 어떤 뭐 공룡 피부 된 거 그것은 거의 없더라고 보면 돼요. 그나마 보면 뭐 새 같은 거 있으면 과거에 샀던 새에 대한 어떤 깃털도 어떤 그 깃대 같은 거 그것은 좀 있을지 몰라도 그 털처럼 되게 연약한 거 그것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단단한 것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화석으로 잘 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또 있다. 무조건 땅에 묻히면 무조건 화석이 좋은 다음에 아니니까 일단은 황금상 보면은 황금상 묻힌 것이 많이 있어야지만 그나마 화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도 뭐냐면 그때 살았던 거 객체 수가 더 많을수록 화석이 되기가 더 좋은 거고 더 쉬운 거고 그 객체 수가 더 적으면 아무래도 그 묻힌 수가 더 적은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화석이 될 확률이 더 줄어들어. 되나? 그래서 보면 그 객체 수가 많아야 돼. 또 땅에 묻힐 때 빨리 묻혀야 돼. 빨리 안 묻히면은 그 해발자 그 생물들이 이제 죽어서 그 된 거다 보니까 생물들 죽고 난 다음에 다른 생물들에 의해서 먹히면 되는데 안 되죠. 다른 생물들을 먹히면 안 되니까 빨리 묻혀야 돼. 그렇죠? 또 있다. 일단 또 보면은
그 화석이 될 때,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그 공룡뼈 화석, 공룡뼈 화석이라면은 그 공룡뼈 화석은 진짜 그 공룡뼈 성분일까 이게? 그거 아니고 공룡뼈 그 틀이 이제 화석이 된 거예요. 됐나? 공룡뼈라는 성분이 그것이 화석이 된 것은 아니고, 됐나? 공룡뼈 그 틀 모양으로 이제 다른 그 성분으로 바꿔져가지고 화석이 된 거. 됐나? 그래서 화석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 아무튼 화석은 그 자체 그 성분이 이제 되어서 이제 화석이 되었다라기보다는 그 어떤 생물질 어떤 단단한 그 부분이 다른 물질을 채워준 거다. 우리 마치 보면 뭐가 해볼까? 그 겨울에 눈 내릴 때 그때 요즘에 보면 그 오리 있죠, 오리? 눈 그 찍어서 하는 거, 오리 만드는 거. 그거가 똑같아. 그 오리 그 만드는 틀 모양으로 다른 성분이 채워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공룡뼈가 있으면 뼈가 그 틀이 딱 틀로 변하고 그 틀 내부에 다른 것이 변하는 거. 또는 그 공룡뼈 자체가 이제 틀로 된 거. 그게 전부 다 화석이야. 되나?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돼야지만 이제 그 화석이 되는 과정, 다시 말하면 화석화 작용 받아야지만 화석이 될 수 있다는 거. 또 있다. 해가지고 기억을 해서 화석이 되었는데 갑자기 그 지역에 마그마의 발이 있으면 되는데 안 되지. 또는 어떤 뭐 지각 변동, 지진 일어나면 되는데 안 되지. 그래서 화석이 된 다음에는 그 지역 아무튼 그 지역에 어떤 이제 지각 변동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석 되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뭐 시계도 다 나오죠. 보면 이제 그 뼈 이빨 같은 단단한 거 있어요. 그리고 또 빨리 무시되고 가면 화석화 작용. 다음에 어떤 뭐 지각 변동 받으면 안 돼요. 변동 받으면 안 돼요. 그래야지만 이제 우리가 그나마 화석이 될 수 있다는 거다. 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인류 역사도 같이 또 할 건데 가장 긴 시기가 선 컴프레스 되고 그 선 컴프레스는 되게 이제 긴 시기지만 화석이 별로 없어. 이거 뭐냐면 일단 초창기 지구 탄생부터 이다 보니까 생명체가 거의 없었고 그리고 있어봤자 저 조그만 것들 뭐 세포 정도 되는 거 조그만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야. 그러다 보니까 화석이 될 만한 것이 없다. 또 오랜 시간 동안 쭉 이제 지나면서 어떤 지각 변동 받다 보니까 화석이 만들어졌을지라도 다른 성분으로 변하고 하는 거 변하다 보니까 화석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초창기 때 만들어진 생명체이다 보니까 단단한 거 없어. 되나? 단단한 뼈 같은 것이 처음부터 있던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화석이 되는 것이 힘들어요. 이게. 되나? 그래서 화석이 되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조건이 좀 있어야 된다. 알지? 화석에 대한 이용인데 보면은 우리가 화석 통해서 우리가 그 지질세 다 나눈다. 우리 예를 들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나눈다고. 전부 다 보면 어떤 것이 주된 원인이냐면 어떤 것이 주된 그 기준이냐면 전부 다 생명체에 대한 거. 그래서 생명체에 대한 것이 큰 기준이에요. 되나? 어떤 생명체가 있거나 없거나 그것을 구별할 때 그 생명체에 대한 화석이 어느 기간에 있고 어느 기간에 또 없는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답 과거에 어떤 지구 역사를 이제 나눌 때 그때는 쓰이는 거예요. 또한 이제 화석 통해서 우리가 보면 과거의 기후가 어떤지 또 알 수 있고, 아니 어떤 생명체 어떤 지나가죠 알 수 있어요. 또 어떤 것이 땅이 어떤 것이 육지가 알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육지에서 땅을 파서 보니까 어떤 해양 생물들이 화석이 발견됐어. 그럼 그 지역은 과거에 있는 이제 바다 쪽이구나. 그러니까 육지보다는 주로 바닷가구나 알 수 있는 거. 그럼 분모를 알 수 있다. 그죠? 또한 에너지 자원이라면 우리가 뭐냐면 주로 이제 그 석유, 석탄 그런 데 우리 떠올리면 돼. 그래서 우리가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거야. 되십니까? 이어서 2번. 자, 화석에 대한 종류인데 크게 두 가지. 표준 화석이랑 그리고 시상 화석 두 가지. 표준 화석은 그 특정 시기를 알려주고, 그다음에 시상 화석은 그 시대, 환경 알려준다. 되나? 두 가지 말이야. 두 가지 중요한 거. 표준과 시상 두 가지다. 표준 화석 경우는 어느 이제 특정 시기에 딱 살고 있어야 돼. 물론 그때 살고 있어야 된다는 그 말은 얘는 어느 한 기체 말고 그 종족에 대한 거. 되나? 그 종족이 어느 이제 특정 기간에만 딱 살고 있어야 돼. 다른 기간에 살면 안 되는 거야. 되나?
다른 지역에 살면은 얘는 표준화서가 아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고생대 대표하는 화석 뭐가 있을까? 아니 옆중, 삼중. 삼중의 대표적인 화석이 나머지 뭐 갑주어도 있고 뭐 필서도 있고 많죠. 전부 다 보면 고생대라는 기간에만 딱 살고 있던 거야. 그렇죠? 그다음에 중생대를 대표하는 화석은 공룡. 공룡이랑 그리고 이제 앞문에 그거 보고 다음에 자 신생대 대표하는 화석은 레몬드 털 달린 그 끼리 레몬드 또 이제 그러니까 우리 화폐석 정도 떠올리면 돼요. 그것이 전부 다 표준화석. 표준화석 사실 얘는 그 사는 그 기간이 짧아. 네? 사실 그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체 말고 그 종족이 되는 거 종족. 그리고 사는 사는 부품 면적은 넓다는 거야. 그 말은 뭐냐면 어떤 기후에 대해서 큰 어떤 지장이 없다는 거야. 그냥 넓게 많이 살아야 돼. 되십니까? 어느 특정한 환경에서 사는 거 아니고 그냥 넓게 골고루 많이 사는 것이 표준화석이다. 중요한 거. 뭐라 하네요? 다음에 자 시상화석. 시상화석은 특정한 시대 환경에서만 사는 거다. 그리고 시상화석 경우는 지금도 살고 있는 거라고 떠올리면 돼. 과거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 물론 과거라 하면 무조건 지금 탄생 처음부터라기보다는 처음에 출현하는 그 시기부터 거의 뭐 지금까지 살고 있는 모습 떠올리면 돼요. 시상화석 경우는 시대 환경 알려준다. 그래서 이제 시상화석이 사는 그 면적은 좁아요. 왜 좁냐면 특정한 환경에서만 사는 거다 보니까 자신이 살기 좋아하는 환경이 따로 있다고. 거기서만 사는 거예요. 거기서만 사는데 예전 처음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사는 것이 시상화석이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면 산호. 산호 경우는 어디서 사는 거냐면 첫 번째 이제 바다인데 얕은 바다. 그렇죠? 그래서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서 살고 그리고 이제 그 고사리도 얘 또 시상화석이고 고사리 사는 데 어디야? 육지인데 약간 습한 육지, 그죠? 약간 습한 육지에서 살기 좋다는 거. 그래서 만일 이제 그 사도화석이 발견되면은 그 지역은 예전에 뭐 따뜻하고 얕은 바다보다 알 수 있고 또는 그 고사리가 발견되면 고사리 화석이 발견되면은 과거에 약간 습한 육지구나 정도밖에 알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상화석은 어떤 시대 환경 알려준다는 거 기억하면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그래프인데 별로 없어요. 그래프. 생존 기간이랑 그리고 이제 부품 멸종인데 사실 이 생존 기간 이것은 한 개체 말고 그 종조에 대한 기간 말하는 거. 다음에 풀려서 얘는 듣고. 그래서 얘의 경우는 생존 기간이 길고 그리고 분포 멸종은 좁은 거. 이것이 뭐냐면 특정 환경에서만 사는 거다. 이것이고 시상화석. 자, 풀려서 이것은 얘는 자, 딱히 환경이 딱히 없어. 딱히 뭐냐? 짧은 시간에 다시 말하면 그 어떤 특정한 시기만 딱 사는 거다. 됐나? 이것이 표준화석이야. 아무튼 그거 관련된 예가 좀 보고 해야 되겠죠? 없어요? 질문! 없으면 다음 거. 보자. 이것은 고기후 연구인데 빨리 끝내고 합니다. 자, 고기후 연구 문제. 말 그대로 고기후면 옛날, 그죠? 옛날 그 기후에 대한 건데, 자, 기후라고 하면은 하루 이틀 정도 말고, 몇십 년, 뭐 최소 30년 이상 어떤 뭐 지속적인 반복적인 패턴으로 나오는 그 날씨. 그것을 기후라는 거. 그죠? 또 오랜 시기 동안에 그 나오는 패턴, 어떤 일정한 패턴으로 나오는 것이고 기후다. 그 기후가 어떤지 볼 거야. 그죠?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먼저 화석인데 화석이라고 할 때 어떤 화석 필요한 거냐면 시상화석. 맞나? 오케이? 표준화석은 딱히 효용이 없어. 아니? 표준화석은 그나마 어떤 수십 번 정도 육지 바닥으로 알 수 있는데 근데 시상화석은 어떤 특정 환경 알 수 있다. 그죠? 고사리 얘기하죠. 따뜻하고 습한 땅 육지에서 사는 거고. 그래서 만일 이제 고사리가 발견되면은 그 지역은 따뜻하구나. 그죠? 추운 곳이 아니라 뭐 따뜻하구나. 알 수 있는 거. 그죠? 그리고 습한 거니까 그 지역은 좀 강수량이 많다는 거.
정도 이렇게 알면 돼. 다음에 나무 나이테. 나무랑 그리고 이제 화석인데. 나무랑 그리고 빙하 두 가지. 그러면 나무 나이테인데 나이테가 뭐냐면 나이테는 우리가 식물에서 세포 분해하는 고치인데 식물에서 세포 분해하는 곳이 총 두 군데. 어디냐면 뿌리 끝. 뿌리 끝이랑 그리고 줄기. 줄기에서 보면은 어떤 것이 줄기 보면 세포 분해하는 곳이죠. 세포 분해하는 곳. 물론 이제 그 쌍둥이 식물에서만 하는 건데 세포 분해하는 이것이 이름이 형성층. 보자. 형성층인데, 됐나? 이 형성층에서 세포 분해하는 건데 당연히 뭐 이제 식물도 생물이야, 그죠? 생물이다 보니까 살기 좋을 때 세포 분해를 잘하고 살기 안 좋으면 잘 못하고. 살기 좋을 때 언제는 따뜻할 때 그리고 물 많을 때. 다시 말하면 따뜻하고 강수량이 많을 때 그때 세포 분해 좀 잘하고 그리고 춥고 그리고 그 강수량 적을 때 그때는 세포 분해 잘 못하는 거예요. 됐나?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형성층이 잘하는 그 무늬가 뭐냐면 나이테야. 뻔한 거지만 우리 1년 동안에 보면 여름은 따뜻하고 우리가 덥고 그리고 겨울은 춥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겨울보다는 여름이 식물이 살기 좀 더 좋은 환경이라고 되나? 해가지고 여름에는 세포 분해를 많이 하고 겨울에 조금 못하고 여름에 많이 하고 겨울 때 조금 못하고 하는 것이 반복돼. 되나? 그래서 그때 나오는 줄무늬 그것이 나이테. 되나? 그래서 여름에는 세포 분해를 좀 많이 하는 거다 보니까 그 세포들끼리 그 밀집된 정도가 좀 적게 있는 거. 다시 말하면 세포가 잘 커지고 하는 거다 보니까 점점 이제 세포 밀도가 좀 더 감소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겨울에는 세포 분해를 잘 못해. 세포 분해를 잘 못하니까 세포가 잘 못 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세포들이 더 많이 모여지는 모습. 됐나? 여기가 그 세포들의 밀집도 통해서 이거 나무 나이테에서 이제 세포들이 밀집된 정도가 밀도가 적으면은 얘는 살기 좋은 때고 다음에 그 나무 나이테의 밀도가 좀 높으면 많이 밀집돼 있으면은 저 식물이 이제 살기 어려운 데다. 그렇죠? 그리고 살기 좋을 때 언제야? 따뜻하고 그리고 강수량 많을 때. 됐나? 됐습니까? 보자. 그래서 기온 높고 강수량이 많으면 나무 나이테의 폭이 넓다. 넓다 뭐야? 밀도가 더 작다 뭐야? 되나? 됐습니까? 질문. 이거. 다음 또 두 번째 거. 아무튼 나무 나이테는 해봤자 식물이다 보니까 아주 먼 과거보다는 가까운 과거. 한 몇천 년 정도까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 그 동물보다 식물이 더 오래되고 산다? 물론 뭐 일반적으로 그죠? 그래서 그 가까운 과거 정도 알 수 있다는 거. 되나? 여기 끝. 다음에 자 꽃가루 화석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때 그 꽃가루 화석이 나온 식물 종류 통해서 우리가 기후 그리고 이제 어떤 식물도 알 수 있는 어떤 식물이 이제 자라고 있는지 분포도 알 수 있다는 거. 되나? 또 석순은 뭐지? 얘들아? 너 뭐니? 석순은 저것은 이제 석회동물에서 이제 아래에서 자라서 올라오는 그 돌. 그것이 석순인데 그 속에 들어간 산소 동위원소의 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당시 그 기온이 어땠는지 알 수 있다. 그렇죠? 됐나? 중요한 거. 자, 이거 산소의 동위원소는 좁다고. 다음 또 빙하. 자, 빙하 코어인데 먼저 빙하가 뭐예요? 빙하. 네, 빙하가 빙하면 자 보면은 자 빙하는 어디에 있는 건데? 빙하 어디 있게 빙하는 이제 물론 추운데 주로 어디 하면 주로 남극 아니면은 고산지대. 그렇죠? 그 바닷가에 있는 거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 빙산 그거 아니고 빙하는 눈이 내리면 눈이 안 녹아서 쌓여. 또 눈 내려 안 녹아 쌓여. 쌓이다 보니까 무거워서
눌려서 다져서 된 것이 또 빙하예요. 빙하가 어디 많이 있냐면 남북에 되게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고산지대 해발보다 이제 몇천 미터 되거든. 되게 높은 산 이게 허약거든. 허약거든. 그것이 좀 빙하라고 해요. 빙하 코어인데 코어는 그 빙하를 그 원기둥이죠. 원기둥으로 그 빼낸 거 그것이 빙하예요. 근데 중요한 거 빙하도 나이테가 있는데 나이테가 왜 있냐면 빙하가 눈 내려서 이제 만들어진 거야. 그죠?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1년 동안 보면 겨울에는 눈 잘 내리는데 여름에 잘 안 내려. 겨울에 많이 내리고 여름에 조금 안 내리고. 다시 말하면 빙하가 될 그 눈이 겨울에 많이 내리고 여름에 조금 안 내리고 또 겨울 또 많이 내리고 다음에 여름에 조금 안 내리고 한 거니까 어떤 문이 생겨 문이 되나? 오케이? 되나? 그것이 빙하 나이트. 오케이? 빙하 나이트 통해서 그 과거 이제 언제 만들어진 그 빙하인지 알 수 있다. 오케이? 보자. 다음 이어서 갑니다. 그래서 빙하가 보면 눈이 내려서 된 건데, 네? 눈 어떤 모습이야? 눈, 보자. 뭐냐? 눈, 그죠? 눈 보면은 눈이 쌓였을 때 눈 사이에 있는 그 빈 공간, 저 공간으로 그 당시 공기 다 들어간다. 그죠? 빙하 코어에 있는 그 속에 있는 기포 그것을 조사하면은 그 당시 이제 공기 성분이 무엇인지 그 대기 성분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됐나? 오케이? 그다음 또 저 빙하 나이트 통해서 그 얼마나 오래된 그 빙하인지 알 수 있고. 그래서 그 과거 언제 어느 때 그때 이제 그 지구 대기 성분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거. 됐나? 되십니까? 그것을 이제 빙하 코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또 빙하에 있는 그 눈에 있는 그 산소 동요소의 비 그걸 통해서 우리가 과거 그 기온 얼마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 됐나? 오케이? 이 빙하가 보면 그 쌓일 때 보면 그 당시 이제 꽃가루도 같이 포함해서 다 이제 빙하 속에 전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과거 그 살았던 생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됐나? 유공충 똑같이 얘도 보면 그 껍데기 껍데기에 있는 그 산소 동요소비 통해서 우리가 그 당시 이제 그 온도 발생 확률을 알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자 산소 동요소가 어떤 건지 빨리 페이지 좀만 더 넘어가면 페이지 이제 100페이지에서는 2번 산소 동요소 나오나? 100페이지에는 산소 동요소인데 일단 산소라고 하면 이제 우리 일반적인 산소는 질량수가 16짜리 질량수 16짜리 산소가 일반적인 모습이고 그런데 질량수가 어떤 것도 있냐면 질량수가 이제 18짜리 질량수가 18짜리 산소도 있어 질량수가 16짜리 산소랑 그리고 질량수 18짜리 산소 서로만 비교하면 어떤 화학 성질 다 똑같은데 얘에 대한 질량이 좀 더 커. 질량이 크다. 그리고 이것이 질량수가 18인 산소가 포함된 물 경우 아무래도 이거 질량수가 16인 산소가 포함된 물보다 이것이 아무래도 이제 그 물 분자간 힘이 좀 더 강해. 이거 뭐냐면 질량이 좀 더 크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 질량수 18짜리 그 물 분자가 이제 증발해서 나아가는 그때는 아무래도 또 평상시보다 온도가 좀 더 높아야지만 이것이 증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증발돼야지만 그것이 나중에 이제 눈으로 또 변할 수 있고 또 비를 또 내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산소 동요소비 통해서 만일 자 질량수 16짜리 분의 질량수 18짜리 이 비가 더 크다라고 하면 커진다면 이 수가 더 많은 거죠. 질량수 18짜리 수가 더 많은 거다 보니까 그때는 평상시보다 기온이 좀 더 높은 거이고 만약 16짜리분의 18짜리 그 비가 더 적으면 그때는 평상시보다 온도가 좀 더 낮다는 거. 무조건 비가 높으면 무조건 온도 높고 비가 낮으면 무조건 온도 낮고 아니야?
서로 간에 어떤 것에 대한 비율을 잘 봐야 돼. 또 18짜리에 대한 산소가 포함된 물의 경우 다른 그 물에 비해서 물 분자의 힘이 좀 더 강해서 증발 잘 안 된다. 되나? 이상한 차이지만 좀 잘 보고 해야 돼. 다음에 다시 앞에 이제 자 질식의 기호인데 보자. 일단은 성 컴퓨터 되게 그 긴 시기 지구 45년 정도 엄청 긴 시기인데 잘 몰라. 왜 잘 모르는 거냐면 너무 옛날이야. 그리고 지각 변동 많이 받다 보니까 어떤 증거될 것이 별로 없어. 하지만 뭐 한량식 빙하기 좀 있다는 거 정도 알 수 있고. 다음에 보생 때는 말기 때 빙하기 있고 또 중간에 또 빙하기다. 오케이? 말기 때는 걸고 이제 중간에 빙하기 있다는 거고. 다음에 중생의 경우는 온난. 온난죠? 추워봤자 온도 얼마? 17도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현재 지구 평균 기온보다 좀 더 높은 거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의 경우는 이제 한랭 소리를 주면 한랭 아니야. 그냥 다 따뜻하다. 그냥 오케이? 또 다음에 신생의 경우는 전기 때 온난, 맑을 때 빙하기다. 나중에 나온다. 나중에. 아무튼 중생의 때는 대체로 온난하다. 90포인트. 추다.